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 오늘은 지난 4월 27일 분당 메가박스에서 열렸던 영화 컴투게더 시사회 현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객과의 대화 녹음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성남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원래 도나 근데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 이런 단위에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영화를 도와주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시 단위에서 시에서 이렇게 영화 제작 지원하는 것은 거의 처음 같은데요, 그렇죠? 글쎄 다른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네. 특히 저희 독립영화에 관심이 좀 있어서 1, 2천만 원 때문에 좋은 작품들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었죠. 시장님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특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노동 문제, 신용 불량,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신용 대사면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었는데 청년들 문제, 청년 문제, 대학 진학과 청년 실업과 등등.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 사실 되게 가슴 아팠어요. 마르셨어요. 요만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만큼 더 줄여야 되는지 못 줄이고 있어요, 지금. 4kg를 더 빼야 됩니다. 금방 또 넘어가겠죠.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시정을 하시니까요. 이런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관객들과는 다른 지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 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 신동일 감독의 컴투게더 같은 영화가 오히려 대중연설보다 더 큰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기재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영화 안에서도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 차이, 소위 불평등에서 오거든요. 절대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계속 개선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모 전 시장 얘기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개발 국가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내 꿈인 사람이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신용불량 문제하고 노동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또 격차의 문제, 또는 예를 들면 엄청난 교육비 부담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한테 무슨 희망이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수없이 이제 말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경선에서 맨날 한 얘기가 그거였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는 자기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했다고나 할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나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감성적으로 좀 자극하고 알려주는 거는 역시 사람들의 정치인의 말보다는 이 문화 예술의 형식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컴투게더 이게 점을 찍은 이유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무식한 영어로 보면 함께 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사인할 때 맨날 쓰는 길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행하게 느끼고, 예를 들면 1년에 18,000명씩 자살해서 한 개의 소도시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불행하고 심각한 사회죠.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많이
봐서 그냥 뭐 대박 났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이 돈을 버는 건 다음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의 삶의 일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야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성남시가 사실은 영화를 보니까 영화 로케이션 장소로 참 좋은 공간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 넓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현대화된 어떤 그런 공간들이 많고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어떤 여건과 기회를 많이 늘리셨으면. 그럼요. 저희는 뭐 성남시청사도 사실은 촬영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네. 뭐 드라마, 영화도 많이 오고 분당 워낙 많이 또 찍고. 본시가지는 이제 서민들 애환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그 골목이 리얼하잖아요. 정말로 차도 못 지나가는 그 급경사 그다음에 뭐 전봇대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치긴 해야 되는데 역시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도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도시, 대한민국 최초의 철거민 도시 그런 슬픔이 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어서 완전히 싹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활용되면 좋겠어요. 그 유경이가 사는 곳, 그 골목이 그렇게 지금 이 성남시가 그 양쪽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태평동이죠. 그렇죠. 그 모란시장 어딘가요? 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수정구 태평동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이렇게 시정 활동하시면서 곳곳을 다니시게 되는 거죠. 만족스러우셨죠, 시장님? 그럼요. 뭐 이거 하나로 이때까지 한 5년 투자한 거 본전한 것 같아요. 본전한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좀 더 늘리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좀 삭감되고 이래서 이런 성과들이 좀 생기면 좀 늘릴 명분도 있고요. 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문화예술 쪽 이런 지원, 그러니까 솔직히 뭐 예를 들면 대형 상업 영화를 우리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말고 그 의미가 없죠.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건 돈벌이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독립 영화 제작이라든지 뭐 또 음악 분야들도 좀 지원하고 싶은데 좀 저희는 별거 다 해요 사실은. 저희 해외 원조 사업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원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3세계 원조 사업도 기초단체 중에 하는 데가 성남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해보는데 이런 창작 활동 지원도 사실 정말 의미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 교두보를 영화계에 구축해 주신 셈이에요. 저는 이 정도 가지고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신동일 감독하고의 접점도 잘 만드신 거고요. 작품이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100배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그러니까 대규모 지원하는 우리 입장에서 2편하고 단편 3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응모 받았는데 120몇 편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6개인가 골랐다고. 작품들 잘 골라서 또 새로운 시도하는 우리 창작자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저는 저도 사실 비주류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 이 작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어떤 한 자질 또는 기회가 폭발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알죠. 요만큼이라니까요. 요 차이 때문에 사실은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기회 주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 꽂는 연설 한번 할까요? 우리는 오늘 깍두기. 제가 이게 전에 경선에서 탈락하고 난 다음에 대외 활동은 처음이요. 원래 안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쪽지 보내고 이래가지고 페이스북 쪽지 보내고 막 누구 시키가지고 압력 넣고 이래가지고 원래 제가 이 대선 끝나는 날까지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오시기 잘했죠. 보시기 잘했죠. 뭐 보는 거에 나중에도 볼 수 있는데. 내용 좋았고요. 저는 이 영화는 뭐 그냥 관객 입장에서 보는 수준이니까 아까 시나리오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시나리오가 거의 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나머지 뭐 시나리오 응모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사실. 좋은 예를 들면 이 진짜 작품은 사실 뭐 돈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뭐 수백억씩 뚫리부시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데 좋은 시나리오였잖아요. 이거를 이 시장을 좀 키워서 작가들을 좀 양성하면 정말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 산업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그 제작 지원 사업이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국가로 가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창작 지원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강바닥에 퍼붓는 예산들의 그 일부만 탁 떼가지고 지원해주면 정말 펄펄 나를 정말 세계적 역작들 얼마든지 만들 것 같아요. 진짜 아깝죠. 하여튼 5년 후에는 이제 정부 차원 정부 단위로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생각하면서 성남시의 예산보다는 국가 예산이 많겠죠.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저런 태도 또 저런 지향 이런 걸로 과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뭐 저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성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가족들 정말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근데 극소수의 강자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양보가 아니죠. 조금만 억제시키면 압도적 다수의 행복한 사람이 실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게 그런 걸 할 수 없으면 뭐 하려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동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으로는 동의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포기하고 되겠냐, 뭐 그냥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길이지. 이제 이게 문제잖아, 그죠? 이제 이거를 바꿔내기만 하면 뭐 우리 압도적 다수의 좀 더 나은 삶, 공정한 삶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쉬운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다음에 차기 대선은 미국 대선하고 우리 대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쪽엔 버니 샌더슨, 이쪽에는 뭐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 외교 관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많이 구속됐죠. 다행이긴 해요. 안 그랬으면 그 감옥 안 갔을 텐데.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요거 때문에 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밖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밖에서 열심히 조정하고 있을 텐데. 저 굉장히 뜻이 맞는데요. 그렇죠. 이게 나 상남은 이사 가야 되겠다.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거에도 좋은 면이 있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특히 정치 세계에서 이제 소액 예산을 지원하면서 코를 깬 다음에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예를 들면 자유로운 사고가 이 생명인 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독약이죠. 네. 독약인데 그게 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런 게 없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공간은 열어주되 개입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우리 먹고 사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화에 대한 총평은 우리 시장님이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작품 내용도 좋고 특히 성남도 홍보하고 이 참혹한 현실들을 실제 겪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